수술 중에 안구 터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터진 부분은 일단 꿰매고요, 수술은 멈추고 나중에 뭐 다시 받을 수도 있고 뭐 수술 못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안녕하세요, 괴너클리닉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가져왔는데요. 혹시 아토피 있으신 분들, 눈에 문제 생긴 적 있으신가요? 스테로이드 연고 눈 주변에 발라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었던 아토피 눈 합병증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19살 때부터 20대 초반까지 정말 악몽 같았던 시간을 겪었는데요. 망막박리, 백내장 포도막염까지 이 모든 걸 20대 초반에 다 경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토피 치료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바로 스테로이드 연고죠. 간편하게 바르면 염증이 확 줄어드니까요. 근데 이 스테로이드 연고가 우리 몸에서 정확히 뭘 하는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테로이드의 여러 작용 중에 이화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몸의 결합 조직을 녹여요. 그래서 피부과 연고 오래 바르면 피부의 색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움푹 꺼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피부 콜라겐만 녹이는 게 아니에요. 인대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조직과 조직을 붙여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그런 결합 조직도 다 녹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핵심, 눈 속에 있는 결합 조직도 녹아서 약해집니다. 특히 눈 주변의 피부는 일반 피부보다 그런 연고의 흡수율이 최대 한 40배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얇고 피하 지방이 별로 없기 때문에 눈꺼풀에 연고를 바르면 안구로 직접 흡수되는 양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럼 안구에 여러 막들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데 그걸 이렇게 차곡차곡 붙여주는 본드 같은 그런 조직들이 약해지면서 조직들이 분리되거나 또는 탁해지는 거죠. 이게 제가 한창 치료받았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의료인들도 잘 몰랐어요. 피부과 의사나 안과 의사도 아토피와 눈의 관계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눈에 바르는 것에 대해서 위험하다는 얘기도 잘 못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발랐죠. 제가 쌍꺼풀이 양쪽 다 있는데 그 선 따라서 다 찢어지고 눈초리 밖으로도 찢어져서 이렇게 진물도 나고 피도 많이 났거든요. 대학교 2학년 1학기 때 그때 기말고사였는데 갑자기 눈앞이 굉장히 흐려지면서 잘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도 많이 새고 공부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했는데 점점 더 이 책을 가까이 대야만 보이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정말 책을 이렇게 코앞에 이렇게 대야 볼 수 있을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날은 시야 한쪽이 이렇게 까맣게 커튼 친 것처럼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이 위에는 이제 안 보이는 거죠, 까맣게. 그때도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피곤해서 그랬겠지 라고 하면서 그냥 시험 끝나고 가야지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책 보고 있는 걸 본 과 동기가 그러지 말고 빨리 병원 가보라고 얘기를 해서 옆에 있는 세브란스 안과에 가게 됐어요. 이제 외래로 가서 진료를 받는데 선생님이 저를 보시더니 빨리 응급실 가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긴급 입원이 필요하다고. 응급실에서 레지던트들이 정말 계속 저한테 와가지고 제 눈을 이렇게 들여다보더라고요. 왜 그러나 싶었는데 이제 보니까 20살짜리가 망막박리로 오는 케이스가 진짜 흔치 않은 거죠, 젊은 사람이. 그래서 그날 저는 세브란스 안과 수련의들을 거의 다 만나본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일본의 연구를 보면 아토피 관련 망막박리가 전체 망막박리 중에서 한 2.3%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도쿄 같은 대도시에는 그런 젊은 사람들의 아토피가 더 많을 테니까 한 4.7%까지 올라간다고 하고요. 저도 이제 그 케이스에 들어간 거죠. 망막이라는 건 우리 눈에 카메라 필름 같은 거예요. 안구가 이렇게 있으면 앞에서 빛이 들어오고 이 뒤쪽으로 이렇게 망막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결합 조직이 약해지면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사과 껍질이나 감자 껍질이 이렇게 벗겨지듯이 껍질이 이렇게 벗겨지면 신경이랑 분리되기 때문에 이제 안 보이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시야가 안 보이는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응급으로 수술을 받았는데요. 수술은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흰자를 이렇게 째요. 말랑말랑한 실리콘 링을 이렇게 넣어서 그걸 참외처럼 이렇게 위아래로 볼록하게 만든 다음에 망막을 그냥 다시 붙이는 거예요. 근데 종이가 구겨지면 아무리 펴도 주름이 남잖아요. 그것처럼 망막이 떨어지면서 약간 구겨져서 세포가 좀 상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걸 잘 붙여놨다고 하더라도 저 왼쪽 눈 시야는 지금 약간 이렇게 꾸깃꾸깃합니다. 좀 흐린 것들이 좀 보여요. 그리고 또 망막 수술 이후에 포도막염이 생겼어요. 이게 안에는 여러 가지 막이 있는데 그 안에 포도막이라는 곳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이 포도막염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서 실명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한 번에 8알씩 먹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안과 레지던트가 이렇게
처방을 해주면서 이게 아토피 치료제도 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보면 뭐 아토피 치료에 있어서 첫 번째로 스테로이드가 쓰이니까 그걸 치료제라고 생각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지했던 시대였습니다. 뭐 이제 안과 진료가 끝난 다음에 그 스테로이드를 중단하게 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리바운드가 생겨서 뒤집어진 채로 또 몇 달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더라고요. 휴학하고 복학을 해서 열심히 또 학교를 다니다 보면 건축가 특성상 밤샘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또 이제 어느 날 밤을 새면서 작업을 하다가 이제 그날이 프로젝트 마감일이었는데 아침에 검사를 맡아야 돼요. 그래서 밤을 꼬박 새고 너무 피곤해서 잠깐 이렇게 엎드려서 자고서 이렇게 일어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갑자기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귀신 본 것처럼. 빨리 가서 거울 좀 한번 보라고. 거울을 봤더니 이 수술 받은 쪽 여기서 이렇게 피눈물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었더라고요. 먼지도 많고 무리하고 밤새고 이러니까 그 안에서 염증이 생겨서 혈관이 터져서 이제 막 피눈물이 났던 겁니다. 결국은 또 응급실을 갔죠. 다행히 망막은 이제 안 떨어졌는데 그 실리콘 링이 이물질이다 보니까 염증을 자꾸 일으킨다고 이걸 빼야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응급으로 입원을 해서 이때는 부분 마취를 했어요. 부분 마취를 하고 흰자를 째고 실리콘을 이렇게 빼는 거 그거까지는 이제 제가 느꼈는데 그럼 이제 쬐으니까 다시 꿰매야 되잖아요. 수술이 길어지면서 마취가 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절개했던 흰자에 한 땀 한 땀 바늘이 들어가는 걸 정말 제가 하나하나 다 느끼면서 그렇다고 다시 마취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수술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냥 그 선생님이 죄송합니다 하면서 바늘을 계속 이렇게 꿰매시더라고요.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그 라디오가 조용히 나오는 수술실에서 끙끙대면서 그 침대 위에서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삼국지에 이런 거 나오죠. 관우가 어깨 수술 받을 때 마취 안 하고서 이렇게 바둑을 두면서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마취 풀린 눈 이렇게 꿰매본 사람입니다. 이게 눈을 수술하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요. 눈은 굉장히 섬세한 조직이고 혈관이 많기 때문에 염증 반응도 잘 생기고 이게 반복이 되면 조직들의 변성이 옵니다.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백내장이 진행되기 시작한 거예요. 스테로이드 발라서 어느 정도 진행된 것도 있고 또 수술 이후에 또 진행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제 양쪽 눈을 다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요. 20대 초반 한창 그 시기에 왼쪽 눈은 수술을 했고 이제 오른쪽 눈은 그 이후에도 서서히 진행이 돼서 결국은 30대 때 하게 됩니다. 한국 어떤 연구에서 보면 한 14,900명 정도를 조사를 했더니 아토피 환자의 백내장 발생률이 11.59%라고 합니다. 12%예요. 이거는 8명 중에 1명이 백내장 수술을 했다는 거거든요. 특히 후낭하 백내장이라는 특별한 유형의 위험도가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6.97배나 높고 또 백내장 수술률도 일반인 대비 2.22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치료실에서 20, 30대 젊으신데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분들을 꽤 만나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좀 무리를 하고 눈을 좀 비볐더니 갑자기 앞에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초점이 잘 안 맺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안과를 가보니까 다행히 망막 쪽 문제는 아니고 이게 인공 수정체를 이렇게 렌즈를 안에다 이렇게 넣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비고 피곤하다 보니까 또 염증이 생겨서 안에서 이렇게 렌즈가 이렇게 처진 거예요. 핸드폰 렌즈 고장나면서 카메라 찍을 때 안 찍히잖아요. 이렇게 처진 그런 증상이 생겨서 다시 추억의 세브란스를 가게 됩니다. 세브란스에 갔더니 이제 거기 계신 안과 선생님이 인공 수정체를 다 이렇게 처진 걸 빼내고 새로 넣어서 공막 그 흰자 위에다 이렇게 바늘로 걸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수술 전 유의사항을 전달을 받죠. 이제 사인도 하잖아요. 동의서 이런 것들. 근데 진짜 무심하게 레지던트가 그러더라고요. 수술 중에 안구 터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안구 터지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터진 부분은 일단 꿰매고요. 수술은 멈추고 나중에 다시 받을 수도 있고 수술 못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환자는 너무 불안한데 그렇게 하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환자들이랑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 공감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됐고요. 안구 안 터지고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제 왼쪽 눈을 이렇게 여기 보시면 까만 부분이 있어요. 이게 여기를 통해서 실리코닌을 빼면서 생긴 흉터예요. 흉터. 우리 피부에도 상처 크게 나면 흉터 남잖아요. 움푹 꺼지거나 부풀어 오르거나. 근데 이제 공막이라는 요 하얀 조직 흰자가 수술 후에 위축돼서 많이 얇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얇아진 부분 잘못 건드리면 이제 터진다라는 얘기를 이제 그분이 하신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고생을 안 하시려면 이제부터 꼭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토피 환자분들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눈 혹은 눈 주변에 스테로이드 연고 바르지 마세요. 물론 가끔 발라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안연고를 써야 되고요. 그래서 눈에 바르는 안연고는 피부에 바르는 것보다 함량이 10분의 1 이하예요. 그래도 오래 바르면 위험합니다. 분명히 데미지가 있거든요. 두 번째, 세수할 때 아토피 환자분들 이렇게 막 때리기도 해요. 이렇게 찹찹찹찹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문지르면 아프니까. 또 이제 긁지 않는다고 막 두드리기도 하거든요. 이게
눈이 아니고 뺨을 두드린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안구는 굉장히 약한 조직이라서 여길 두드리면 충격이 다 전달이 됩니다. 세 번째, 절대 비비지 마세요. 비비면 망막에 압력을 받고 압력을 받으면 망막이 오히려 잘 떨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 또 한쪽 눈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쪽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염증이 자꾸 발생을 하면 이쪽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토피는 이제 아토피 나름대로 피부를 치료해야 되는 거고요. 눈 합병증만큼은 정말 최소화해야 돼요. 이게 한 번 생기면 회복이 안 되거든요. 제 경험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또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댓글 남겨주셔서 서로 공감하고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괴너클리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